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먼저 첫 번째 단기 우망주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자, 키워드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키워드 들어주시죠. 네. 자, 재밌는 세상을 만든다. 네, 눈 내리는 겨울밤하고 눈사람을 그린 것 같긴 한데 느낌은 네. 자, 그다음에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도와줘요 슈퍼맨. 자, 어떤 종목을 얘기하시려고 또 이런 키워드를 준비하셨을까요?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상하프론테크 특수건설 뮤. 자, 느낌 오나요? 저는 잘 느낌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자, 이 키워드랑 이 종목이랑 뭔 상관이 있는지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설과 눈 내리는 겨울밤. 눈이 오면 특수건설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 1월 달에 뭐 제주에 폭설이 내렸거든요. 이때 전남도지사였죠. 그때 우리 이낙연 총리가 제주하고 목포하고 해저터널을 연결해서 제주 공항의 고립을 좀 해결하자. 그리고 잘하면 목포에서 서울까지 KTX로 연결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하나로 쫙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때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겨울에 그 폭설이 내려서 제주 공항이 좀 고립이 되게 되면 이 특수건설을 그걸 관련해서 해저터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내리는 겨울밤. 네, 오늘은 괜찮습니다. 올해는 눈이 별로 안 올 것 같지 않나요? 벌써 왔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안 내릴 것 같아요. 1월 달인데 눈 안 올 것 같은데. 항상 시장 허점을 찌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수건설 해저터널 관련주로 이해를 네, 해도 네. 될까요? 네. 눈 내리는 겨울밤하고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자, 도와줘요 슈퍼맨하고 상하 프론테크가 네. 이거 무슨 연계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지금 사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오릅니다만은 예전에 이란발 악재 때문에 시장이 한번 크게 한번 출렁거렸고 그리고 곧장 갭으로 뜨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수익이 목마르신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라이언 투자분들이 많지 않을까. 네. 그분들은 당연히 지금 도와줘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일단 슈퍼맨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상하 프론테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네. 2차 전지라든지 하는 여러 부분에서 슈퍼 플라스틱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슈퍼 플라스틱 해서 슈퍼맨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업체 우리 상하 프론테크. 자, 지금 뭐 요즘 시장은 사실 바짝 떴는데, 야, 지금 요즘 왜냐면 IT가 워낙 먼저 떴었고, 그 다음에 사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중국 소비가 많이 떴다 보니까 이제 뭐 현금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IT를 쫓아 사자니 좀 부담스럽고. 네, 그렇다 또 오늘 또 급등해도 중국 소비 살려니까 또 좀 뒷북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후발주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슈퍼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 상하 프론테크가 슈퍼맨이 돼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뜰만한 이슈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세상을 만든다. 네. 뉴. 네, 뉴. 드라마, 영화 제작사를 알고 있는데 그럼요. 재밌는 세상을 만든다. 네, 재밌잖아요. 일단. 영화를 드라마를. TV 진짜 요즘에 TV에 푹 빠져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그 드라마들 꽤 재미있거든요. 네. 지금 중국 시장 열리기 시작을 하면 이거 다 저기 그 중국으로 다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갈 것 같아요. 한류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뉴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영화 제작을 하는데요. 최근에는요, 뭐 연말 연초도 마찬가지고 거의 집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밖에서 뭐 술 한잔 먹고 이런 거보다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드라마, TV 보는 거. 이 진짜 재미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는 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뉴 정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얘기를 나누고 있는 종목군들은 단기 음악주입니다. 그다음 한두 달 안에 한 20%는 뜰만한 종목들하고 지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뭐 그러려면 그만큼 뭔가 주가를 좀 이끌 만한 수급을 자극할 만한 모멘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하나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수건설. 네. 자, 눈이 안 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자, 주가 뜰 만한 모멘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이 종목은 그 이낙연 관련주 그리고 철도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이요. 어차피 해저터널 하면은 이낙연 해서 관련주로 움직였죠. 사실 뭐 좋은 종목들 또 뭐 안정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지수도 안정되어 있고
또 그래서 뭐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 참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테마가 엮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총리로 네. 임명이 됐잖아요. 자 그럼 종로가 비게 됩니다. 종로에 이낙연 총리하고 이렇게 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최근에는 이낙연 총리가 종로 쪽에서 이미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럼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여의도 전개 복귀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뭐 안 움직였던 뭐 인맥주들 좀 움직이잖아요. 오늘 또 벌써 그렇게 꿈틀댔죠. 근데 앞으로는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뭐 이 해저 터널이 건설이 되든 그런 것보다는 주식은 이제 기대감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을 꼭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안고 올라갈 수 있겠고 특히나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기초 토막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남북 간의 철도를 개설한다든지 이랬을 때 또 대북주로도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세 분이 전체적으로 대북주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그닥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 그래서 지금은 전혀 악재가 반영이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뭐 반영이 되더라도 다시 아랫꼬리를 만들고 올라오고 그래서 앞으로 호재에 민감하기 때문에 점점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조금씩 매수를 할 거란 이야기도 그러면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정고점 매물에 딱 봉착해서 이제 정고점 매물 딱 걷고 나서 그때부터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살려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빠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점에서 공략을 해놓는다면 좋은 호재가 떴을 때는 날아가죠. 그러면 그때 그걸 샀을 건데 이렇게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뭐 남북경협 얘기를 하시면서도 일단 이왕이면 남북경협 더하기 뭐 또 이렇게 약간 정치 테마지고 엉켰거나 좀 이렇게 좀 엉킨 거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좀 전에 뭐 철도 관련주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요거 특수건설은 뭐 지금 시총 한 1,000억대 기업인데요. 사실 뭐 버는 거는 1년에 요즘 뭐 10억도 못 풀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로는 뭐 적합하지는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거 단기 계절성을 좀 띄고 약간 좀 테마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조하셔서 제가 지금 단기 유망주로 오늘 선정을 해주셨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는 이런 뭐 테마주는 좀 위험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상하 프론테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테마주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자, 아무튼 상하 프론테크는 지금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제가 좀 두들겨 보니까요. 뭐 2만 원에서 한 2만 7천 원 사이 평균적으로 지금 16,200원이니까 뭐 지금 보니까 뭐 2만 원, 2만 2천 원, 2만 4천 원, 2만 7천 원 뭐 다양하게 지금 2만 원 밑을 제시한 곳은 없는 걸로 봤을 때 분위기가 좀 타면 뭐 좀 안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나요?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하 프로테크의 실제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얘들이 이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 소위 이제 2차 전지 소켓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ESS 관련된 종목으로도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ESS가 화제가 좀 많이 나는 바람에 작년에 여기에 대한 수주가 많지가 않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2019년도 실적은 좋지 못한데 이 ESS 부분의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시장으로 일단은 에너지가 좀 변환이 되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일단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보자면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는 좀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일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만 회복이 되면 당연히 2019년도 대비해서는 기저효과 자체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도 하나 긍정적으로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크게 난리가 안 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번 CSS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유럽에서는 지금 전기차가 이제 2020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날개를 뻗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이제 상하 프론테크의 경우에는 뭐 부품을 곧장 이제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삼성 SDI에 2차 전지 관련된 뚜껑 소켓을 일단 공급을 하고 삼성 SDI가 다른 유럽의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한테 2차 전지를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일단 되어 있는데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일단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확대가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쪽에서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상하 프론테크가 지금 헝가리에 부품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법인 신청이라든지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공장이
중국의 서안에만 지금 있는데 헝가리 쪽으로 넓혀간다.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2020년도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얘기 안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슈퍼 엔지닝 플라스틱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가 돼 있는데 자동차 경량화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갈까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전지의 이제 집적도 자체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차체가 일단 가벼워야 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2차 전지 집적도 자체는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량을 조금 경량화하는 게 좀 더 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으로도 일단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슈퍼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동안에 차트를 보니까 역시 뭐 최근에 많이 오르는 기업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이라면 네, 좀 후발주자 중에 뭐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네, 상하 프론테크 보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갑자기 연기금 투심 매수가 지금 네. 들어오고 있는 게 네, 눈에 좀 띄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실적도 뭐 거의 뭐 내년 내후년 올해 내년 뭐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것 같다라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는 지금 제일 낮게 제시하는 쪽이 2만 원 같고요. 보통 2만 2천 원, 4천 원이 많고 조금 세게 주는 데가 한 2만 7천 원까지 네, 제시하고 있는 곳들이 있네요. 네, 상하 프론테크 얘기 들어봤고요. 자, 뉴 얘기를 네. 들어봐야죠. 뭐 최근 2년은 별로 흥행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뭐 들은 것 같은데 올해는 좀 그래서 주가가 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단기에 제시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타파해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이 적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뉴입니다. 영화, 비디오 이런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 이런 쪽을 배급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흥행작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전의 흥행작들을 가만히 보면은 재미있는 작품들이 꽤 많았죠. 뭐 7번 방의 선물도 그렇고 부산행도 그렇고 더킹도 저는 재미없었는데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독전도 그렇고 드라마 쪽에서는 태양의 후예 이게 기가 막혔거든요. 이게 네. 진짜 뭐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평을 받았었던 상황이고 미스 하무라비나 보좌관 이거 진짜 재밌었거든요. 원투 나와가지고 저도 이거 밤새도록 다시 보고 했었던 그런 그 드라마인데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뉴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들이 꽤 재밌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작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힘들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제작비 자체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자금을 가지고 더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부산행 2, 즉, 그 반도라고 해가지고 부산행 2, 이거 지금 제작, 도약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대역에서 미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보다는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그 드라마 배급이나 이런 쪽에 그 중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실질적으로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움직임 이 자체가 바닥에서 깔려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의 매매, 뭐 내일이라도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드라마와 영화 제작사 뉴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조금 뭐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 그쵸. 뭐 엔터주 포함해서 다 강세를 보였던 게 이제 시진핑 방한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중국이 또 한학령 풀리고 규제 풀리고 하면 또 뭐 큰 돈 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자, 아직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기업을 찾는다면 뉴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주셨네요. 자, 때마침 지금 1월 달 들어서 뉴는 외인 기간 쌍끌이 매수가 지금 맞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기간은 10일 연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8일 한 이틀 빼고 지금 보니까 계속 들어와요. 8일째 들어오고 있는 게 좀 잡히네요. 공교롭게도 지금 시가총액이 1,236억인데 뉴가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청산 가치가 딱 1,236억. 네, 오늘 가격인 것 같고요. 원래는 좀 비싸게 거래돼야 되는 기업인데 네. 3년 내내 적자다 보니까 딱 요 가격이 지금 있긴 한 것 같은데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붙으면 좀 주가가 좀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우리 각각 파트너분들은 다른 분들 정보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 프론텍하고 뉴 두 개를 주셨는데
혹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아니, 별로 마음에 드는 거 없고 보태기 하나 해도 됩니까? 아, 네네. 내일 10시에 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해요. 여기에서 주로 뭐 5가지 그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철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DMZ나 또는 뭐 올림픽 공동 개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로라도 한번 남북 경협주를 한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철도주들 특히. 네, 자 내일 이벤트가 있으니까 남북 네네. 경협. 뭐 철도주 하면 원래 대장주가 대하티아이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근데 그 종목보다는 이게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강종희 파트너께서는 네. 본인 종목은 싫으시다는데 어떻습니까? 뉴하고 특수건설 뭐 두 개만 본다면 저는 제 종목만 좋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땐 뉴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했었죠. 한알령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먼저 지금 풀려 있는 그러한 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명훈 지휘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컴백 무대를 한번 했었고 이민호였나요?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거기서 팬사인회도 한번 했고 쥐라이 TV라고 하는 중국 TV가 있는데 여기 벌써 한국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알령이 풀리는 부분이 굉장히 좀 빨라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네.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돈을 못 버는 회사인 경우에도 중국 자금의 M&A라든지 하는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어쨌든 컨텐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부분 이렇게 중국의 연예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부분 컨텐츠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에 한 표를 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뉴가 800억 이상 아마 자금 유치에 성공을 했을 겁니다. 뭐 그것 때문에 올해는 뭐 드라마나 영화 제작도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름철 정도 될 것 같은데 부산행 2 나온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네, 있어서 관련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학수 파트너께서도 네. 자, 제 거 빼고. 상하 프론테크와 특수건설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일단은 그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이따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IT 부품이 약간 좀 식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확 밀고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차수고 오히려 뭐 내일 뭐 바로 그 직전이다라고 한다면 특수건설. 저는 특수건설이나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 또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슈퍼 예산 짜놨거든요, 정부에서. 네. 그거 풀어야 돼요. 어느 쪽으로 풀어야 되냐면 경기가 부양되는 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라면은 SOC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뭐 해저 터널이라도 뜨든지 아니면은 뭐 도로라도 하나 더 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특수건설 특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